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먼저 원숭이를 나타내는 이 신자는 지난 계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생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지는 조상의 음덕도 있고 한자리에 있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하는 직업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고향에서 살기보다는 조금 객지로 나가서 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원숭이띠 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잔재주가 많고 처세술이 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회 포착을 잘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 처리를 잘 해가지고 신용도 있고요. 또 보편적으로 낙천적이고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력이 풍부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교활하거나 잘난 체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의리와 인정에 좀 약하고 부모 형제와는 조금 인연이 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객지로 나가거나 부모와 좀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겪기 쉽고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친화적이거나 융화하기 힘든 그런 면모도 좀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원숭이띠 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보면은 원숭이를 지칭하는 이 신자는 음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요.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에서부터 5시 사이를 신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띠에 태어나신 인물로는 고려 2대 왕인 해종이나 6대 성종, 그 다음에 22대 강종,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란족의 침입을 막은 고려의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조선의 연산군이나 조선의 11대 왕 중종, 22대 정종, 이런 임금들이 있었고, 율곡 이이나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도 원숭이띠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인물로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런 사람들도 원숭이띠 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2018년도 올해 한 해 동안의 운세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월살의 방합입니다.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환경에 적응이 좀 힘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좀 덜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에 조금씩 어려움도 생기고 건강에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잔병치레가 좀 많은 한 해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또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횡재수가 오거나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이죠. 자신의 노력이 이해한 것이 아니고 뜻밖의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생기는 그런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합이 끼었죠. 그 원숭이띠 분들은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불로소득이 생기거나 뜻밖의 횡재수가 생긴 분들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기운으로 일의 추진도 좀 쉽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과도 잘 나오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힘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신의 맡은 바 일에서 그 최선을 다하게 되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능력이나 성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삼합도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좋은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2018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원숭이에 속하시네요. 편인과 정관이다가 보니까 직장에서도 자기의 능력만큼 인정은 받지만은 괜한 트집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운은 좀 따르지 않는 달이 되어 가지고 능력이나 주변의 관심에 비해 가지고 그 결과는 조금 미진한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보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세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비견과 정인이다가 보니까 생각지 않는 금전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에 들어가지고 직책이나 보직에 좀 도움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대나 인정을 받는 그런 달이 되니까 이런 달은 조금 능동적으로 크게 활동을 하면은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식신과 급제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으로 자신한테는 소득이 생기는 좀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나 가까운 사람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하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편제와 상관이니까 보편적으로 일에 부침도 생기고 약간씩은 어려움도 따르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경쟁 상대자의 어려움이나 좀 빈곤함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골치를 썩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여자 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51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평관과 정제다가 보니까 직장인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윗사람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현모양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좀 가정적이고 또 현모양처처럼 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 6회살의 원진이죠. 그 다음에 13일도 같고요. 25일도 같은 6회살의 원진입니다. 이 6회살은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도움을 받기도 힘든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신상의 잔병치레나 구설수가 따르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무리한 것이 몸살로 이어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더구나 또 원진살까지 끼어 있죠. 주변에 원성이 따르거나 아니면은 주변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주변도 신경 써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일날 화개살입니다.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날은 종교에 심취하거나 철학서적을 읽고 싶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활기가 다소 부족한 날이 되기도 쉽습니다. 너무 침울한 기운에 빠지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서 기분 풀이를 해야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은 특별하게 합의나 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일날 급살의 육형입니다. 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같죠.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씩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나들이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잃거나 아니면은 놓고 오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재물의 손실이나 낭비 이런 것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은 하루가 되시겠네요. 또 육형까지 끼어 있으니까 그런 기운이 조금 가중되고 밖으로부터 좋지 않는
구설수나 이런 것들도 좀 따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일날 제살입니다. 16일도 제살이고요. 2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제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물의 손실도 따르는 자,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들하고 다투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서도 잔소리를 듣는 자, 그런 기운도 되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어렵게 돌파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나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별하게 충인 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5일날 천살입니다.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천살이죠.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뭐 이런 것들처럼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가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새로 벌려봐도 그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때이기도 하니까 이날도 자숙하는 기분으로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밑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조금 자제하면서 보내시면 상당히 결실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됩니다. 6일날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지살이죠. 이 지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근무지가 변동되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나들이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그 역마살하고 다르게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결과가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날도 역시 좋은 날로 보셔도 되겠네요. 7일날 도화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도 도화살의 방합이네요.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이성을 유혹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또한 이 도화살은 아랫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늘 가까이 보던 여직원이나 후배 자, 이런 사람들이 유달리 예뻐 보여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고 부부나 연인 사이에 화목이나 자,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 보시면 방합까지 끼어 있죠.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니까 이런 날은 미혼자분들이나 또 솔로이신 분들은 데이트 약속이라도 하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8일날 월살의 방합이네요.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 다소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불화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잘잘한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특히 화목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요. 방합까지 끼어 있으니까 이런 날은 횡재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운으로 하루 보내시면 되겠네요. 9일날 망신살입니다.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살입니다. 다소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거나 아니면 명예가 좀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지만은 이 경우의 망신살은 자기가 손상당한 명예나 체면보다는 그 반대급부가 크게 따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특별하게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실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할 수 있다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날에 속하겠죠. 10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가 움직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어떤 일을 해도 활기차고 능률 있게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요. 주변의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자기가 추진하는 일이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그 결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가까이 알던 직장의 동료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열심히 일한 그 대가도 상당히 보상받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날로 보시면은 12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좋은 날 중에 가장 좋은 날일 수도 있겠네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일 날 반한살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은 장승살의 그 힘있게 움직인 그 결과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승살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모셔주는 그런 기운으로 보수나 대가가 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노력하시면은 역시 장승살 때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날로 보실 수도 있겠네요. 12일 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의 이동이나 성진, 성급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출장, 나들이 자, 모든 것이 그 이동살에 속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역마살은 그 지살하고 다르게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사정 또는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갑자기 생긴 회사의 사정이나 회사의 지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보니까 그 결과도 충까지 있어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마살이 충이 길 때는 특별히 교통사고나 잘잘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달 한 달 동안에 양띠 분들의 그 한 달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보내시고 2019년도 기해년 힘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